네, 이제 과학 중점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학 중점반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교과의 비중이 지금 높은 학교죠. 그리고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학생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좀 굉장히 많이 좀 개설되어 있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일단 이제 학교별 교육 과정을 보기 전에 제가 1호 교육 과정과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과학 교과만 좀 정리를 표로 해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 물리원, 화학원, 생명원, 지구원, 그리고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그리고 전문 교과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그리고 물리 실험, 화학 실험 등 이런 과목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었고요. 자, 2022 교육과정에서는 물화생지, 그리고 물화생지에서 파생된 과목들이 총 8개, 그리고 고급 물리, 화학, 생명, 지구, 그리고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명, 실험, 지구, 실험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의 개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2015년 교육 과정에서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만 등급으로 표시가 됐죠. 근데 2022 교육 과정에서는 물화생지를 포함해서 파생된 8개, 그리고 고급 물리, 화학, 생명, 지구 4개까지 모두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즉 그러면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4개에서 총 16개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 중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울형 과중의 경우에는 총 이수 단위의 45%를 수학, 과학, 정보 교과에 이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174시간 기준으로 약 79시간이 됩니다. 자, 제가 물리화학 베이스 학과를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수학 교과에서는 공통 수학 원투를 포함을 해서 대수, 미적분 원투, 확통, 귀하는 그냥 고정값이에요. 고정값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수를 하고 나게 되면 과학 교과를 일반 교과였던 물화생지 4개에 더해서 진로 선택에서 최소 6개 이상을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죠. 먼저 3학년 1학기에도 등급으로 산출되는 과목이 제법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과중 A반 A 학교의 경우에는 3학년 1학기 때 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이 전자기와 양자, 화학 반응의 3개, 그리고 생물의 유전, 그리고 미적분 2가 등급으로 표시가 돼요. 수능에 포함되는 과목을 제외하고 나서. 그리고 과학 중점 B 학교의 경우에는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3개, 그리고 생물의 유전, 지구 시스템 과학의 미적분 2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결국 3학년 1학기에도 내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과거의 전문 교과로 분류가 되었던 고급 물리화학이든 아니면 물리화학 실험이든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즉 이 과목을 이수를 하려고 하면 그 학교에서 174학점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학점으로 증배를 시켜야 이수가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2022 교육과정에서는 지금 일반고에서도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 전문 교과로 분류되었던 이런 고급과 실험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게 되는 학교가 늘어났죠. 즉 과중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관련된 과목에 좀 집중할 수 있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학점을 늘려서 고급 화학이든 물리 실험이든 이수할 수 있다면 굉장한 강점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과연 과거처럼 과중에 큰 메리트가 있는지 사실 그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나는 대학을 가겠다 수시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케이. 어쨌든 과학 교과를 많이 이수한 게 분명히 강점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교과로 갈 수도 있고요. 수능 전형으로 갈 경우에 결국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5등급 제하에서는 사실 의대를 갈 거야라는 친구들은 5등급 제하에서는 교과 전형의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냥 1.0등급 받고 수능 최저 충족하시고요. 그리고 대학별 고사가 아마 좀 더 확대될 것 같은데 대학별 고사 잘 준비한다면 오히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앞서 살펴봤던 전단위 광역단위 자사고 친구들과 경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까지 봤을 때 과학 중점반 물론 과학을 많이 이수하는 거 분명한 메리트가 있겠지만 과거만큼 대학에서 좀 높게 평가할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과학 중점반이 교육 과정으로만 표시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학생 참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강점을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일반고에서도 그 못지않은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고 노력만 한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고와 자공고, 자율형 공립고라고 하는 자공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두 개의 유형의 학교들도 이제 과학계열 과목들을 자체적으로 개설을 하든 공동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만큼의 경쟁력을 높이기는 어렵겠지만 일부 광역 단위 자사고라든지 과학 중점 학교 그리고 학군지의 명문고와의 어떤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먼저 자공고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과거에는 자공고를 그냥 일반고로 분류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 이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이제 버전 1.0이 그때 이제 만들어질 때 교육 과정은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구성을 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걸 2014년도 작년에 이제 2.0 버전으로 바뀌면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준하는 수준의 어떤 자율성을 부여를 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 자공고 학교들이 이제 어떤 교육 과정을 좀 유연하게 좀 설계를 할 수 있어진 거죠. 실제 자공고 중에서 저 파주에 있는 이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사고 수준의 어떤 입결을 좀 보여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입시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좀 들고요. 제가 보여드린 지금 자공고의 경우에도 지금 물화생을 이수를 하고요. 그 물리와 화학 관련된 진로 과목 4과목 이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 화학, 실험 모두 다 개설하고 학생들한테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좀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은 기본적인 대수와 미적 원투, 확통, 기하까지 좀 이수를 좀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비평준화 일반고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고입이라는 시험이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시험을 보고 그 지역의 고등학교를 또 서열이 좀 나름 있습니다. 그 비평준화 지역의 1등 고등학교 경우는 사실 명문고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표준 편차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이 학교가 정확히 어떤 학교인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하기가 과거만큼 좀 쉽지 않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잘만 설계하고 학교 프로그램들을 잘 구성했다라고 하면 사실 명문고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어쨌든 우리 지역 1등 고등학교를 알리려고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과정들 좀 설계를 할 거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학교는 지금 진로 과목에 있는 고급 물화생지를 모두 좀 개설하고 학생들한테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뒀어요. 그래서 물화 베이스 학과로 간다라고 하면 물리화학과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진로 과목 4개 그리고 고급 물리학과 고급 화학 그리고 과학까지 연구까지 모두 이수를 지금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비평준화 지역 1등 고등학교 저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평준화 일반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평준화 지역의 경우에는 희망 순위를 작성해서 이제 순위를 1, 2, 3순위를 먼저 정하게 되죠.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세요. 교육 과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둔 학교도 있고요. 아직까지 게시해 두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라든지 좀 정보들을 얻으셔서 이제 교육 과정을 먼저 확인할 것을 좀 먼저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평준화 지역 A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고급 물리학과 지금 고급 화학 이 과목을 개설을 해뒀고요. 학교에서 개설해뒀고요. 평준화 일반고 B 학교의 경우는 지금 고급 물리학과 물리학 실험 이 두 과목을 공동 교육 과정으로 좀 이수를 좀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아쉬운 점은 B 학교의 경우에는 지금 역학과 에너지 그리고 화학 반응의 세계가 3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입시를 할 때는 3학년 1학기까지 학생부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아마 조정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평준화 일반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 과정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과거와 동일하게 큰 노력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이수 과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찾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좀 반드시 살펴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유형별로 입시에서 어떤 유불리, 강약점을 조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어디까지나 지금 교육과정 계획상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을 돌린 것이기 때문에 실제 개설되는 과목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런 교육과정을 찾아보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입시에서 변화되는 첫 해는 참 혼돈입니다. 정확히 예상도 잘 안 되고요.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서 예상을 해보지만 그 예상이 100% 일치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수시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대학교 또 성공한 입시를 하시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